네, 안녕하십니까. 수익의 법칙 닥터 데이비드입니다. 자, 미국 지수 한번 먼저 또 보고 가야겠죠. 자, 추석이 끝난 다음부터 오늘 국장에 영향을 좀 많이 끼친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 주요 지수를 먼저 보게 된다면은 전반적으로 전부 다 빠져줬습니다. 뭐 다우존스부터 S&P 500, 나스닥까지 많이 빠져주면서 미국의 좀 섹터별 수익을 정리를 해드리면요. 맨 첫 번째 하드웨어, 그다음에 운송, 그리고 에너지 이렇게 세 가지의 섹터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마이너스를 한 로우3를 보게 되면요. 이제 반도체 장비가 마이너스 1.47% 빠져줬고요. 그 다음에 가정용품 같은 거는 마이너스 1.03% 빠져줬습니다. 그리고 통신 쪽도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마이너스 0.96% 빠져줌으로써 어제 장은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M7 종목도 같이 보게 되면은 이제 메타 그리고 애플을 제외한 나머지 5가지 종목은 전부 다 하락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미국 증시가 안 좋은 만큼 국내 증시에서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친 종목 2가지 대표적인 거 2가지만 말하면 지금 삼성전자는 거의 62,000원대, 62,500원까지도 충분히 내려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SK하이닉스 또한 같이 마이너스 한 2% 이상 빠져주면서 장 초반에 안 좋은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시간이 10시 32분입니다. 지금 국내 증시를 보면요. 상승으로 올라왔다가 마이너스 0.94%로 지금 빠져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또한 0.45% 상승을 했다가 다시 반등으로 내려와주는 모습. 이렇게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할 말이 좀 많아요. 이거 어제 FOMC에서 0.5% 50 베이시스 포인트를 하락 금리 인하를 결정을 했죠. 이게 국내 증시에 어떻게 영향을 갈지 이것도 영상을 찍을 겁니다. 지금 찍는 이 오전 영상 말고 오늘 장이 마감된 후에 아마 HLB 영상에 같이 올라갈 것 같아요. 그 해석본 같이 올라갈 거니까요. HLB 영상 제가 찍은 거 보게 되시면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오늘 영상에서는 뭘 풀어드릴 거냐면요. 자, 이 FOMC 연준이라고 하죠.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어떻게 발표를 했고 그 발표를 대표적으로 제가 좀 추려봤습니다. 그 발표 내용을 총 17가지의 질문을 내용을 제가 요약을 해가지고 풀이를 해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셀트리온을 분석을 할 거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어쨌든 이 중요한 내용을 여러분들께 제가 해석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앞부분에는 요 연준에서 발표한 17가지의 핵심 내용을 풀어드리고 그 다음에 셀트리온 차트 분석을 할 겁니다. 자, 제가 여기에 좀 정리를 해왔어요. 여러분들 잘 보이십니까? 자, 연준 의장이 발표한 내용 핵심적인 내용 첫 번째부터 가겠습니다. 근본 기준 금리 인하 결정은 통화정책 조정을 통해 강력한 고용시장을 유지시킬 수 있다는 확신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 내용에 제가 말씀을 드릴 거긴 한데 7월 때 내용과 지금 9월의 내용에서 변경된 사항은 딱 한 가지입니다. 중점적으로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고용시장에 대한 요 해석이 좀 달라졌습니다. 그때 8월 5일자로 대폭 하락을 했을 때 그때 불안감, 그때 시장 군중 심리에 대해서 지금은 확실할 수 있는 해석본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보겠습니다. 연준 경제 성장률 둔화를 전망하나 펀더멘털은 견고한 상태가 이어질 것이고 소매 판매 2분기 GDP 수치들은 고용 환경에 긍정적 해석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첫 번째와 두 번째 두 번 다 이제 시장 경제에 대해서 좀 확신이 있고 긍정적이다. 이 단어를 좀 집중적으로 보셔야 되겠고요. 세 번째 내용을 보게 되면은 고용 시장은 연초 이후 유의미한 속도로 둔화 중이다라고 합니다. 필요시 추가 대응을 가능 시사를 했습니다. 자, 고용 시장에 대해서 확신은 있지만 유지시킬 수 있는 확신은 있지만 어쨌든 불안성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여기도 주의 깊게 바라보겠다라는 내용이고요. 네 번째 물가 상승률세는 상당히 둔화되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고용 물가 상승은 압력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바라봐야 되는 포인트는 물가 상승률세. 물가 상승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딱 이렇게만 바라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그 한 국가의 대표 은행으로서는 이 경제를 분석할 때 시장과 그 다음에 군중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거 좀 알고 가셔야 돼요. 군중을 바라보는데 이 군중이라는 거는 좀 고용 시장이 되겠습니다. 고용 시장을 좀 대표를 할 수 있는 수치가 바로 이 GDP고 그 다음에 저희가 매달 볼 수 있는 이 CPI를 좀 보게 되는데 이 CPI에 대해서 제가 살짝만 얘기하면요. 8월이었죠. 8월 달에 이제 7월 CPI 지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좀 높았다라고 해가지고 이 실업률 지수가 좀 높게 측정이 됐다가 해가지고 8월 5일자에 지수가 하락하면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이 되었던 건데 저는 그때 얘기했어요. 이 CPI 지수, 이 시장 불안감 지수가 그렇게 높지가 않은데 왜 그렇게 과대 해석을 했을까? CPI 지수 7월달 거 보면요.
보면요, 4년 동안 한 번 나왔던 이제 코로나 초기에 나왔던 그때의 지수와 좀 비슷한 수치였죠. 그래서 이게 좀 이게 과대 해석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제가 예상한 바와 같이 8월 5일자 한 번 서킷 브레이커 발동되고 다시 V자 반등 나오면서 회복이 나와줬어요. 그래갖고 이제 9월 11일이죠. 9월 11일날 발표됐던 이제 8월 CPI 지수를 봤을 때도 좀 안 좋게 나와준 부분에 대해서 7월달 대비해서 많이는 아니지만 좀 하락한 부분이 여전히 있죠. 그래서 이 연준에서 계속 얘기를 하는 게 이 물가 상승률세와 그 다음에 이 고용 시장의 이 수치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 4번 내용을 다시 한번 해석을 하면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인지를 하고 있고 고용 시장에 대해서는 불안감은 그렇게 크지 않을 거다, 자기는 유지시킬 수 있는 확신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 물가 상승률세만 조금만 더 내려와서 잡아준다면은 이 미국 시장 경제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라고 해석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10월 달에 좀 봐야겠죠. 이 9월에 CPI 지수가 어떻게 발표가 될 것인가,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얘네가 얘기를 했던, 예정을 하고 있던 이 금리 인하의 횟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10월 초반에도 좀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하나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5번을 보게 된다면, 인내심을 가지고 정책을 운영한 결과 물가는 목표 달성에 매우 근접한 레벨에 도달하고 있다. 자, 물가 상승률세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지만 물가 목표, 이 목표치에는 근접한 레벨에 도달했다. 이 높은 하이 레벨에 있는 거를 목표치에 끌어내릴 수 있다라는 이 자신감을 반영을 한 발표였습니다. 여섯 번째, 물가 상방 압력은 약화된 반면 고용의 하방, 고용시장의 냉각 압력은 강화를 할 거다. 자, 고용시장에 확신이 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고용시장을 재조정, 컨트롤할 필요가 있다라고 발표를 한 겁니다. 자기네들도 지금은 조금 높다라고 인지를 한 거를 돌려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견고한입니다. 죄송합니다. 견고한 경제 상황이 이어지고 물가 둔화가 더디게 진행될 경우 완화 속도를 조절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 앞부분에 있는 내용들에서 여기서 약간 좀 의문점이 나오는 그런 내용들인데,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우리도 그 위험성을 알고 있다. 그러니까 더디게 진행이 될 경우 우리 이 목표 달성 레벨에 빠르게 근접하지 않으면은 추가적인 발표를 통해서 완화 속도를 조절을 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 보면은 전망치들을 보여주듯 현재 서두를 이유가 없다라고 합니다. 지금 7번 내용과 약간 좀 반대가 되는 내용이었어요. 7번에는 좀 속도를 조절할 거라고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서두를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거는 이 물가 지수, 그 다음에 이 물가 상승률과 실업률, 이런 것들을 빠르게 좀 하락을 시킬 게 아니라 지금 시장 경제에 있는 이 수치가 나쁘지는 않은 수치니까 요거를 조금씩 조절을 해 가도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서두를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아홉 번째, 기준금리 결정 관련 모든 옵션은 열려 있다. 어떠한 상황이든 대비책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열 번째는 여러 좋은 논의들이 있었으며 50베이스 포인트죠. 0.5%입니다. 0.5% 요게 인하가 전반적인 의견이었다. 고 요 의견을 따른 것이다라고 하는, 이게 미국에서 이 민주당의 압박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이 됐다라고 하는 의혹이 있어요. 의혹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쾌활하게 오픈한 그런 말은 아니었지만 그냥 전반적인 의견을 따랐다라고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민주당이라고 많이들 해석을 하시는데 지금 사실 저희는 요거를 바라볼 게 아니라 그 이유를 좀 봐야겠죠. 연준의 통화 정책이 뒤처져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일을 잘하고 있다라는 의미고요. 12번째, 고용시장이 빠르게 냉각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최대 고용 달성에 우호적인 환경이 이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불안감을 최대한, 이 발표를 바라보고 있는 이 국민들의 불안감을 최대한 떨어뜨리기 위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3번째, 물가 안정을 위해 고용시장 추가 완화는 불필요하다. 고용시장의 지금의 생태계는 아주 노멀한, 평범한 상태니까 그거에 대해서 완화 조치는 불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하는 바가 있는데, 이 수치가 말하는 요 데이터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바라보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숫자가 의미하는 바가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연준에서 추가적으로 사람들이 지금 고용시장이 너무 불안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대비책을 마련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냥 거기다가 바로 네 알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추가적인 제재나 완화를 하게 된다면은 이게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경제에서는 이제 스노우볼 효과, 나비 효과가 굉장히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이거는 연준에서 아주 잘한 조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14번째, 개인적인 견해로는 장기 금리가 마이너스 영역으로 복귀하지 않을 것, 중립 금리보다는 이전보다 상승했을 가능성을 염두를 해두고 있다. 이거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 장기 금리가 마이너스 영역으로 복귀하지 않을 것이라는 건요, 어쨌든 미국에서 추가적으로 0.25%죠. 25 베이시스 포인트를 더 하락을 할 거고 몇 번 더
하락을 할 예정인데 이거는 제가 장 끝나고 HLB에서 조금 추가적으로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5번째 보면요. 주거 물가가 마지막 골칫거리, 렌트 가격 안정에는 시간 소요 전망. 이거 정말 중요해요. 자, 미국에서 0.5% 금리 인하 때렸죠. 이제 한국에서도 이제 금리 인하를 발표를 해야 되는데 아마 저는 유지를 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뭐 상승이나 하락은 안 할 것 같고 유지를 할 것 같은데 여기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부동산의 부채예요. 이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그 경제의 지수를 좀 확인을 하고 시장의 물가를 조금 반영을 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들어가는 게 이제 부동산, 이제 집 가격인데 한국도 요게 지금 안정적이지가 않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고 수치상으로도 지금 안정적이지가 않습니다. 너무 과열되고 있는 분위기가 있고 역대급으로 상승률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한국도 금리 인하를 결정하는 거는 미국과 따라서 똑같이 인하를 결정하기에는 저희 나라의 경제 상황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유지를 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16번째 보면요. 만약 현재 고용 상황을 미리 알았다면 7월에도 인하가 가능했을 것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그 전에 있었던 조금 더 지켜보는 그 부분, 8월 달에 미국 지수가 대폭 하락을 했더라는 거,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쉬움을 표하는 거죠. 근데 이런 내용의 언급은 좀 저는 좋지 않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미리 알았더라면 이런 발언은 좀 상가를 하는 게 좀 좋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대차대조표 축소는 기준금리 결정과 무관합니다. 인하 시에도 축소 지속 가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의 인하에 대해서 추가적인 인하가 있을 거다라고 시사를 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게 미국에서 계속 왜 금리 인하를 결정하냐면요, 이 대선을 앞두고 있는 영향도 사실 좀 굉장히 저는 크다고 보고 있거든요. 미국 대통령들이 하나같이 바라보고 있는 이 경제 지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실업률입니다. 실업률. 과거를 돌아봤을 때 이 미국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 실업률, 이 본인들이 실업을 통해 가지고 나타날 수 있는 그 사회적 현상이 미국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같은 데모를 해도 규모가 다르고요. 그리고 무너지는 속도 또한 굉장히 가파르게 이어졌었습니다. 과거를 봤을 때는요. 그래서 경제를 가장 빠르고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거는요, 이 GDP를 보면 되거든요. 사실 저는 GDP를 많이 참고를 하는데 이 실업률과 GDP는 연관성이 있죠. 그래서 이 국민들, 한 나라의 국민들이 얼마만큼 안정적으로 라이프 스타일을 갖고 가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미국 대통령들도 하나같이 이 실업률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선에 영향이 조금 이 금리 반영에도 들어가지 않았나. 그래서 이 민주당에서 압박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 트럼프보다는 해리스가 조금 더 지지율이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 이 금리 인하 빅컷 이후에 격차가 5% 이상 차이가 나고 있어요. 트럼프는 47%로 마이너스 1.3% 하락을 했고요. 해리스는 1.7% 상승을 했습니다. 52%죠. 상승을 한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지금 해리스를 점칠 수 있어요. 하지만 미 대선은 여러분들 끝까지 모른다. 이게 중요합니다. 미 대선은 정말 끝까지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해리스 관련주가 요 근래에 있어가지고 이 수혜주들이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드렸죠. 해리스 수혜주 중에 가장 큰 거 뭐가 있습니까? 바로 마리화나 있습니다. 마리화나 있고 뭐 화장품도 수혜주로 뜨고 있는 종목들이 따로 있죠. 그런 부분들 있으니까 그것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이 트럼프와 해리스가 갖고 올 수 있는 이 영향력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은 정말 깊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자, 셀트리온도 이제 이 영향을 충분히 받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갖고 이 셀트리온 주주님들은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깊게 보셔야 돼요.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 주가가 오르냐 내리냐 이거 중요합니다. 근데 셀트리온이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영향을 엄청 크게 거의 뭐 100% 가까이는 받지 않을 거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셀트리온 오늘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만원 돌파했죠. 지금 제가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시간 기준으로는 20만원이 돌파가 됐습니다. 제가 돌파할 거라고 분명히 지난주부터 계속 얘기했습니다. 20만원 충분히 돌파가 나올 거라고. 이게 박스권 구간이기 때문에 이게 뭐 엄청 대단한 내용은 아니니까요. 충분히 돌파가 나올 거라 생각을 했고, 이 미 대선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작은 선물을 하나 준비했어요. 요거까지만 얘기하고 셀트리온 바로 분석할게요. 제가 너무 앞에서 셀트리온과 관련이 없는 내용을 얘기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시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미국에 대해서 이 내용을 풀이해드리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들어주신 분들에게 제가 작은 선물 하나 준비를 했는데, 자, 제가 셀트리온이나 HLB 같은 거 풀 때 요 MACD 지표를 자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MACD 지표는 굉장히 중요해요. 정말 세계적인 트레이더들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현재 여의도 퀀트들도 꼭 참고를 하고 있는 요 지표입니다. 요 지표와 플러스해서 여러 가지 또 지표들이, 정말 수많은 지표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같이 계산을 해가지고 요 AI가
요 AI가 계산을 한 요 AI 자동 매매 프로그램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요게 시중에서 사용을 하기 위하면요 월 사용료가 있습니다. 월 사용료가 굉장히 비싸요. 정말 하이 클래스 프로그램 자동 매매 프로그램은요 월 거의 뭐 100만 원 단위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AI 자동 매매 프로그램을 여러분들께 배포를 하려고 합니다. 언제까지? 미 대선 전까지만 무료로 제공할 겁니다. 자, 지금 제 영상을 보고 있는 시청자분들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제가 봤을 때 한 200명도 안 될 겁니다, 여러분들. 200명도 안 될 건데 지금 요 미 대선 전까지 드릴 저희 정진주식 구독자님들, 제 영상을 저 데이비드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한테만 제가 무료로 제공을 할 겁니다. 네, 제가 샀어요. 이 자동 매매 프로그램 제가 샀습니다. 사가지고 직접적으로 무료 제공을 할 건데 이게 정말 수익률성에 있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설정하는 게 지금 여기 뒤에 보시는 이 화면 보시면 되게 복잡해 보이죠? 어렵지가 않아요. 왜냐? 제가 설명서랑 그 다음에 설정법 이런 거 다 같이 드릴 거고요. 같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이시는 요 서적 있죠? 요 서적도 같이 드릴 겁니다. 위에 있는 번호 010-8319-4619 번호로 AI라고 보내주세요. AI라고 보내주시면요 요거 무료 제공해드립니다. 언제까지? 미국 대선 전까지예요. 미국 대선 전까지 제가 이 광고 영상, 그러니까 저만의 광고인 거죠. 저만의 광고 영상을 계속 보여드릴 건데 이거 꼭 좀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들 무료이지 않습니까? 이게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걸 무료로 받을 수 있다라는 건데 근데 요거를 무료로 받으면요 요 수익률 보장, 자 수익률 보장이란 단어를 많이들 씁니다. 근데 수익률이 나오지가 않더라도 그렇다고 뭐 마이너스가 되냐? 이건 또 아니에요. 왜냐면은 자동 매도 프로그램이 같이 깔려 있어서 여러분들이 빨리 매도해야 됐는데 라고 마우스를 클릭하는 것보다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AI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두 번째, 물린 종목을 자동 수익 전환을 할 수 있다. 이게 뭔 말입니까? AI가 분석할 수 있는 뉴스, 저희가 시황을 분석하고 뉴스를 많이 볼 텐데 하루에 뉴스 몇 개 정도 보십니까? 많이 봐야 20개 안팎일 겁니다. 많이 봐야. 근데 AI는 10만 개 이상을 진짜 뭐 1분도 안 걸린다. 1분 안에 분석을 해가지고 이 시황에 대해서, 이 주가의 파동에 대해서 분석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이 하락장에 있는 요 가격대가 추후 언제쯤 올라갈 것인가 먼저 또 빠르게 분석을 하겠죠. 그래서 이거를 물타기를 통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요 구간을 정확히 잡을 겁니다. 그리고 더욱더 철저한 시장 분석, 제가 말씀드렸죠. 10만 개 이상, 진짜 100만 개까지도 정말 빠르게 시황을 분석해가지고 이 프로그램에 나와요. 어떤 테마가 언제 올라갈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예측 가격까지 나오거든요. 제가 앞전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습니까?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목표 가격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죠. 목표가 설정을 본인들이 직접 하셔야 되는데 그래야 투자의 기간과 내가 얼마 정도 투자할 것인가 요거를 선정할 수 있어가지고 이 목표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거를 자동으로 분석을 해줍니다. 그리고 사람보다 빠른 매수 매도,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매수 매도 때문에 여러분의 타이밍을 놓친 부분으로 인해서 손실을 봤던 적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자동 프로그램이 왜 좋냐? 자, 직장을 다녀도 혹은 밭을 메어도 혹은 친구들과 약속이 있어도 이 자동 매매 프로그램이 알아서 해준다라는 겁니다. 안 믿기실 수 있어요. 이 말이 안 믿기실 수 있어요. 근데 하지만 중요한 게 뭡니까? 무료라는 겁니다. 시중에서 돈을 내고 사용해야 되는 요 프로그램이 무료로 제공을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설명서까지 같이 드리는데 만약에 받아보시고 어렵다, 이거 좀 어려운 것 같은데 나랑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라고 하시면 그냥 사용을 안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근데 무료로 제공하니까 지금 24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젊은 친구들, 지금 신생아로 떠오르는 이제 미국에서 젊게 올라오고 있는 이 MZ세대들의 이 트레이더들을 보면요, 이 자동 매매 프로그램을 다 참고를 해요. 얘네들은 결정은 본인 스스로 하겠죠. 얘네들은 왜냐면 전업이니까. 근데 이런 기술적인 부분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셔야 됩니다. 자, 뭐 AI부터 난 이런 거 안 믿어 하지 마시고 요 무료로 일단 제공해 드리니까 한번 받아보시고, 와,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구나. 이 AI 자동 매매 프로그램으로 매매를 안 하셔도 돼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활용까지는 하시라는 겁니다. 어떤 거? 이 시장 분석. 이 시장 분석만 활용해도 돼요. 여러분들이 20개 볼 거 여기는 10만 개, 20만 개 본다니까요. 10만 개, 20만 개, 30만 개까지 다 봐요. 그렇게 해가지고 상승할 테마 요거를 줄여주고 여기다가 종목까지 직접 적어주시면요, 예측가 나와요. 시장 예측가. 이거라도 활용을 하시라는 겁니다. 매매는 못 믿겠으면 본인들이 직접 하시면 되는데 이 시장 분석과 이 종목 예측가, 그 다음에 하락장에서 이 물린 종목을 자동 수익 전환할 수 있는 이 예측가, 목표가가 어떻게 형성되고 3분기와 4분기에 어떤 시장 흐름이 나올 것인지 요거라도 AI가 어떻게 분석하는지를 받아보시라는 거예요. 이거 무료로 드린다니까요. 제가 언제까지? 미국 대선까지. 추석 동안 정말 많은 분들이 종목 선정하셨고 저한테 종목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수익을 달성했는데 이 수익률이 어떻게 나왔는지는 영상 후반부에, 너무 지루하니까 영상 후반부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꼭 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010-8319-4619 AI라고 보내주신 분들에게만 제가 이 전부 해가지고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럼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셀트리온 분석 한번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오늘 장 시작부터 외국인과 기관, 투신, 연기금 등 해가지고 순 매수세가 굉장히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어요. 제가 11일 날 말씀드렸던 게 외국인이 사고 팔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 이후부터 2거래일 연속으로
지속적으로 들어올 거다. 들어오는 시점이 이제 그 V자 반등이 꺾이지가 않고 요 V자 반등이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그 시점일 거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차트 분석을 했었는데 오늘 외국인과 기관 동일하게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셀트리온의 차트를 한번 좀 봐야겠죠. 자, 52주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제가 요 구간대가 박스권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죠? 기억나시죠? 아까 제 영상을 좀 꾸준히 보셔야 됩니다. 여기 보면요, 요 구간이 박스권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래쪽, 요 바닥 쪽을 기준으로 쭉 긁어보면요, 그러면은 하나가 보이실 거예요. 차트 분석 어떻게 하시냐면요, 자 보세요. 요 구간에 바닥 찍고 요 구간에도 동일하게 바닥권이 형성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전 저점이라고 하죠. 사실 이게 전 저점을 바라보면 여기가 전저점이 맞는데 요 하나의 파동에서 봤을 때 전저점은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를 봤을 때 내려올 추세가 안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던 요 MACD 지표를 봐도요, 지금 바닥으로 한번 내려왔단 말이에요. 요 V자 때 이 MACD 선과 시그널 선이 한번 내려왔어요. 근데 이 오실레이터를 보면요, 지금 여기서 한번 고점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꺾여 올라오죠. 지금 요 구간이 크로스 구간이에요. 크로스 구간이 나올 확률이 90% 이상입니다. 여기서 이 실선들이 이렇게 치고 올라가면요, 지금 이게 이렇게 뚫린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박스권에서 지금 요만큼 뚫리지 않았습니까, 선생님? 아니에요. 이건 아직 이릅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전저점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요, 여기에 있는 이 전저점은 어디일까요? 여기일까요? 바로 여기입니다. 전 고점은 여기입니다. 이 전 고점이 뚫려야 되는데 이 가격대가 지금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죠? 자, 209,788원입니다. 지금 20만 1,000원대인데 이거 안 뚫릴 것 같으세요, 여러분? 뚫립니다. 이거 뚫릴 거예요. 그러면은 이 전부터 들어가야겠죠. 이 전부터 들어가려면은 바로 여기서 들어가야 됩니다. 자, 얼마죠, 여러분? 20만 4천원이에요. 20만 4천원이 되면은 MACD 지표가 이렇게 형성이 될 거예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언제까지? 11월까지 가지고 계셔야 돼요. 여기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왜냐면 제가 여기다가 왜 24만원이라고 하면요, 요게 V자 반등이 맞다면요, 이게 치고 올라갔다가 한번 꺾일 거예요. 꺾였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사는 것보다는요, 여기서 이렇게 쭉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20만 1,000원대 산 사람들은 좋을 겁니다. 하지만 투자는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시점에서 새로 들어가시는 분들이라면요, 한번 꺾이는 타이밍을 봐야 돼요, 여러분들. 올라갔다가 꺾이는 타이밍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보통 이걸 쉽게 말해서 눌림목이라고 하죠. 눌림목인데 이렇게 잔파동에서도 눌림목을 보셔야 됩니다. 이 잔파동에서도. 이게 좀 어려운데, 왜냐면은 보통 눌림목이라고 하면 요런 구간인데, 요런 구간이 눌림목인데, 요런 구간. 근데 요렇게 살짝 꺾이는 구간에서도 눌림목이 필요합니다. 왜냐? 이거는 우량주기 때문입니다. 우량주. 이 1,000원, 100원, 200원. 요 차이가 엄청 커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가격을 드리는 겁니다. 20만 4천원이 뚫린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때 들어갈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셀트리온의 주가에 대해서 조금 호재성이 있는 뉴스를 한 가지만 보고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게 그 추석 전 뉴스인데, 제가 추석 때 영상을 찍으려고 했다가 가족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영상을 못 찍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준비했던 내용을 한 번 더 풀어드릴게요. 자, 셀트리온 허주마 5년 연속 브라질 연방 정부의 입찰 수주라고 합니다. 자, 지금 제가 약 2주 기간 동안 국가가 지금 3군데가 나왔어요. 첫 번째 런던, 그 다음에 호주, 그리고 지금 브라질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남미가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남미에서 가장 두 번째로 큰 국가죠. 첫 번째는 이게 사실 정확히 말하면 북중미인데, 멕시코도 남미로 이제 포함시키는 범위로 봤을 때 멕시코가 더 큽니다. 근데 어쨌든 브라질도 굉장히 크지만, 브라질에 여기 진출이 되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게, 셀트리온 법인은 중남미 최대 의약품 시장인 브라질 개최된 트라스투즈맙 연방정부 입찰에 허주마 수주에 성공하면서 20년 올해까지 5년 연속 낙찰에 성공했다. 자, 이거 중요한 게 있어요. 조금 더 볼게요.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허주마는 오리지널을 포함해 브라질에 출시된 경쟁 트라스투즈맙 바이오 의약품들을 제치고 매년 절반이 넘는 점유율로 압도적 처방률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셀트리온 브라질 법인의 맞춤형 직판 전략 및 경쟁력 통해 현지에서 확고한 시장 영향력을 구축하는 데 성공한 셈입니다. 자, 이 남미 여행을 제가 한번 갔었던 적이 있는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남미 여행에서 이 저희 코리아를 바라보는 요 시각이 굉장히 어마무시합니다. 이게 K-팝의 영향일 수 있어요. K-팝의 영향일 수 있는데, 중국을 바라보는 시각과 그 다음에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다릅니다. 중국은 약간 좀 안 좋은 쪽으로 바라보고요, 한국과 일본은 좋은 쪽으로 바라봅니다. 왜냐면 이 남미에는요,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남미에 이 차량들이 있잖아요. 자, 우리나라에는 현대와 기아 요 차량들이 점유율이 굉장히 높죠. 한 60% 이상 되는데, 이 남미의 차량들은 보통 일본 일제 차량들이 많아요. 일제 차량들, 뭐 닛산, 혼다, 그 다음에 뭐 도요타, 이런 것들이
기본 택시가 이렇게 됐습니다. 택시가 닛산이고 혼다고 도요타예요. 네, 그만큼 일본에 대한 그런 인지도가 굉장히 높은데 한국의 인지도가 굉장히 올라가면서 이 한국 사랑이 조금 있는 바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다 대고 이 브라질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아마존 끼고 있죠. 이 잔병을 보면요, 이 잔병치를 보면요, 이 과테말라 같은 경우는 말라리아 모기가 굉장히 많아요. 말라리아 모기가 많아가지고 말라리아 약, 주사, 그 다음에 물약 이런 것들이 이제 과테말라 해갖고 이게 중남미, 이게 아마존이 껴있는 이런 국가들은요 다 있어요, 다. 근데 거기 중에 아마존이 제일 큰 게 어디예요? 바로 브라질이죠. 이 정글이 있고 없고 차이가 굉장히 큰데, 정글이 있고 좀 이제 이 위생 상태가 좋지 않은 국가, 위생이 좋지 않으면서도 큰 국가, 영향력이 큰 국가, 딱 남미에서는 두 개가 있습니다. 바로 브라질 그리고 멕시코. 멕시코는 정확히 말하면은 북중미가 맞아요. 하지만 남미에도 포함을 많이 시키죠. 그래서 이 남미, 이 북중미부터 해서 남미까지 위생이 안 좋은데 영향력이 큰 국가는 딱 두 가지, 대표적으로 브라질과 아마존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브라질에서 5년 연속 낙찰에 성공했다라고 하는 건요, 이거는 또 뭐가 있습니까? 셀트리온에서 24년 매출액 3.5조 맞죠? 근데 25년 얼마 매출액 달성한다고 했죠? 바로 5조죠, 5조. 지금 현재 매출액 대비해서 약 30%가 넘는 금액을 이상을 올려서 25년에는 5조를 달성을 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런던에서도 스테키아 허가 받았죠. 또 뭐 있습니까? 호주에서 엠시마 점유율 20% 넘었죠. 브라질 5년 연속. 자, 이 기간이 참 중요한데, 이 코로나 시기에서 정말 수많은 의약품, 제약품들이 쏟아져 나올 때 거기서 이 셀트리온의 이 의약품들은 입증이 됐다라는 겁니다. 입증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정확한 사유가 뭐가 있습니까? 자, 우리나라 지금 지수 빠지고 있죠. 삼성전자 한번 볼까요? 삼성전자 주가 진짜 지금 그냥 폭망하고 있습니다. 주가 지금 그냥 완전 폭망을 하고 있죠. 지금 이렇게, 그죠? 자, SK 하이닉스입니다. SK 하이닉스 지금 9% 빠졌습니다. 9.7% 빠졌습니다. 이 정도면은 대폭락이거든요. 8월 5일 미국 지수 빠져가지고 서킷 브레이커 나왔을 때랑 동일하게 빠지고 있어요. 지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엄청 빠지고 있는데 셀트리온 어떻습니까?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좋은 기업은 이런 기업입니다, 여러분들. 떨어졌을 때 8월 5일자도 떨어진 만큼 그에 대비해서 대폭 상승해줬고, 저번에 떨어졌을 때도 그에 따라서 상승 나와줬습니다. 이게 진짜 좋은 기업이에요. 9월 5일자에도 똑같이 이게 V자 반등 나오고, 지금 여기서도 갭상승 떴잖아요. 그죠? 이 스타트가 너무 좋은데, 지금 분봉을 보더라도 이게 횡보 구간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떨어질 것처럼 보이지가 않습니다. 지금 여기서 추세도 지금 또 마침 딱 변경이 됐네요. 그래서 이게 마무리가 소폭 하락할 수는 있어도 아마 마이너스로 마무리를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고 지금 캔들의 모양을 보면은 위에 좀 저항을 맞고 있긴 하지만 2.97% 해가지고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기서 다음날 좀 하락을 하더라도 횡보예요. 하락을 하더라도 횡보입니다. 요 구간에서 형성이 될 겁니다. 요 구간에서. 그래갖고 204,000원의 기준가를 드린 거고, 요게 좀 뚫려준다면은 거기에 맞춰서 좀 가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셀트리온은 요렇게 좀 풀이를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가져가실 수 있는 분들은 가져갔으면 좋겠고, 어제 미국 금리에 대한 해석본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금리 인하가 시사하는 이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력을 줄까는요, 이따가 장 마감을 하고 난 다음에 이 HLB 영상에서 제가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최대한 빠르게 편집해서 올라갈 예정이고요. 장 끝나기 전에 이 셀트리온 관련 주주님들은 이걸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금리 인하에 대해서 미국 증시까지도 빠진 상황에서 이 셀트리온은 영향을 받지 않았고요. 런던, 호주, 쉽게 해서 유럽, 아시아, 그 다음에 남미까지 셀트리온의 영향력이 전 세계적으로 뻗쳐나가고 있고, 그에 대한 매출 기대율죠. 기대 증가율 25년 전망치가 굉장히 높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20만원대가, 여러분들 제가 항상 얘기지만 요 20만원대, 18만원, 19만원, 20만원대가 저가라고 하는 거. 18만원, 19만원, 20만원 요때가 저가입니다. 지난주에 18만원 찍었을 때 제가 계속 매수를 하라고 말씀을 그렇게 드렸는데, 매수하신 분들이 얼마나 계신지 모르겠지만 요 20만원대에서도 충분히 추가적으로 매수 타점 나올 수 있습니다.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요. 제 영상을 보고 마음에 드신 분들은 좋아요와 그리고 구독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좀 부탁했고, 저 위에 요거 좋아요, 구독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 번호 010-8329-4619번. 네, 여기로 종목 적어서 뭐 상담이라고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 진료라고 말씀을 해주셔도 그거에 대해서 매수 매도 타점과 대응 전략 이런 거 다 무료로 제가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저 닥터 데이비드에게 직접 종목 상담과 진료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있는 번호로 문자를 주시면 되겠고요. 전부 다 무료로 진행을 한다라는 점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HLB를 추가적으로 찍을 건데 셀트리온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지을 거고요. 제 영상을 보고 마음에 드셨던 분들은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를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추석 잘 보내신 만큼 이번 주도 파이팅 하시고 다음 주 준비하는 이번 주말에도 안전하고 다치지 말고 좀 건강한 일주일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닥터 데이비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